주식회사의 주인공이 주주인데 주주 중에서 대주주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다가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 수탈을 이미 법에서 정하지 못한 그런 숫자를 다 해놓고 본인들의 범법적 행동을 그동안은 정당화시켜놓고 지금 이제 주주의 권리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그럼 판사를 써야 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양심 없는 얘기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법 개정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날 또 2시간 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민주에서 상법 개정안을 시동을 걸었죠.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2시간 공개 토론을 했고요. 소위 재계와 투자자를 대표하는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거기 불러줬으면은 그 재계에서 나오신 분을 대상으로 정말 조사꾸를 냈을 텐데 어쨌든 그냥 게스트의 심정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현재는 박상혁 의원 발의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의안번호 5704번입니다. 이게 의안정보 시스템을 가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없어서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적어두겠다. 그리고 총주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주는 사실 주주면 주주고 총주주, 그동안 워낙에 그 대주주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은 되게 다양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 과정을 또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런 이사의 수를 또 이제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저희 사실 주총을 엄청 멀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지인도 모 음식료 업체 주총을 2018년에 처음 갔는데 강원도에 가가지고 주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총이 전자투표화가 되면은 주총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명칭을 독립의사로 바꾸자. 이게 의안 5704번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상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1번이 제일 크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하겠다. 이게 가장 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진짜 보면은 저도 주식시장 오래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사를 위하여 그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넣는 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식회사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주가. 근데 회사를 위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법기술에서는 회사 법인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통해 가지고 n분의 1로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그 엔티티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선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온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삼성의 그런 거는 위세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서 다 까이고 있지만은 90년대, 2000년대의 삼성은 그냥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었는데 이제 그 세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법 기술자들이 이거를 법인격으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상법을 고쳐가지고 주주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계에서는 뭐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모셔야 되냐, 막 민주당이 상법 추진 개정한 거에 막 울분을 토한 경제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요. 파이낸셜 뉴스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아까 그 5개 정도의 그거에 대해 가지고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이거 완전 미친 소리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하여튼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을 줘야 된다. 이건 정말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극우 유튜브 채널 그만 봐야 되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내용이랑 중견 중소기업 피해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겨야 된다.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은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은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 뭐 판사, 그러니까 정관이유를 써가지고 판사를 대표이사를 앉혀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재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주인공이 주주인데 주주 중에서 대주주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다가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 수탈을 이미 법에서 정하지 못한 그런 숫자를 다 해놓고
본인들의 범법적 행동을 그동안엔 정당화시켜놓고 지금 이제 주주의 권리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아 그럼 판사를 써야 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양심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주주는 그냥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무조건 배당만 요구하는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현재 재계입니다. 우리나라 주주들이 그런 개돼지들만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2018년에 이 총회 그 회의 때도 나왔었는데요. 현대차 부사장이 나왔었는데 엘리엇이 현대차를 공격했을 때 5조 원 이상의 배당을 요구하던 그때 주주들이 결국 막았거든요. 여러분 주주는 뭐 회사 망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게 주주입니까? 현재 재계에서는 개인 주주들이나 이런 행동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배당만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배당만 요구하는 그런 개돼지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는 정반대고 회사에 빨대를 꽂은 개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회사 주가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한다? 이거 진짜 핑계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하라고 하죠. 막말로 테슬라도 주가 피크일 때 증자를 했는데 그때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의 책임이 과중해서 비상장사가 상장 기피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이사 책임 너무 과중해지면은 비상장에서 상장하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도 결국 대주주만 비유하던 방탄 이사진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들이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만의 회사라는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만을 위한 회사가 아닌데 이사의 책임이 과중하다. 그럼 그동안은 이사의 책임이 없었다는 건가요? 왜 없었냐면은 최대 주주한테만 잘 보이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똑바로 된 경영이었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도 그동안의 재계의 모든 주장들은 결국은 최대 주주만을 위한 주장이었고 최대 주주만을 모시는 사람들이 할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총주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엔간한 건 사실 다 헛소리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한다. 이거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경영이 똑바로 되면은 지분율이 낮아도 공격 안 합니다. 외국을 보세요. 지분율이 낮아도 그냥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면은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지분율이 높아도 경영진이 이상하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랑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조합장이 뭐 일을 정말 못하고 막 뒤로 막 자기 돈이나 챙기고 있다. 그러면은 조합에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그냥 그 조합장을 잘라버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그 도정법에 뭐 결함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일을 못하면은 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아니면 그런 주장을 행동주의 펀드들이니까 그게 막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영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일 못하는 조합장 쪽에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산더미 같이 있고 그냥 일 시키면 더 잘할 사람들이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 그냥 꽉 따리를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 우리 상법을 이렇게 하면은 재계가 위험해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 조합장 자르는 거 보셨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장 자르면 재건축 더 잘 되는 거죠. 회사도 결국은 똑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목적이 있고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 바꾸면은 더 잘 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피해가 크다 이게 마지막 얘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장사만 적용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타협안이 될 것처럼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상장사만 적용하더라도요. 비상장사에도 적용 예외를 둬야 되는데요. 비상장사여도 상장사의 직계 주주들의 그 지분이 들어간 기업은 상장사에 의제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비상장사. 그러니까 순수한 비상장사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너무나 심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모기업의 주주 가치가 자회사인 직계회사 내에게 전부 꽂힌다는 빨대 꽂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건데요. 직계가 지분을 투자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사에 의제해서 상법을 적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기업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자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주총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막 직원 수 소위 뭐 5명 이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는 사실 넣을 필요가 없겠죠.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최소한 상장을 한 회사거나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의 지분이 있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상법 개정 토론을 보면서 말이죠.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국장 투자를 그럼 다시 하면 되냐, 아니면 상법을 개정하면 국장이 올라가냐, 막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국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일은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상법 개정은 잘못한 거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못한 것만 저지르지 못하면은 뭐 다 좋아지냐? 그게 아니죠. 시장에 결국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금투세를 미국처럼 바꾸면은 한국 국장에도 돈 많이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특히 배당 세제가 20%밖에 안 되는 그런 금수세제 속에서는 상장 기업들도 자녀들한테 주식 증여를 하고 배당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모기업 외부를 자회사로 전부 보내는 이제 전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도관체를 만들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의 플레이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배당세율을 현재 이 종합소득세율에서 낮추는 금투세제로 갖고 가면은 이게 부자를 위한 과세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으니까는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편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회사를 하는 거거든요. 상속 세제를 낮출 필요가 없이요. 어차피 진짜 부자들은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배당 세제를 일원화하고 금투세로 일원화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걷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의 금투세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냥 거래세도 살려놓고 양도세도 다 살려놓고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치명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금투세 폐지하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 채널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미국처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하자는 거잖아요. 일본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주식장 4배 올랐으니까요. 미국도 4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런 세금 때문만은 알지만 이렇게 하자는 거고 금투세 그래서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배당을 기대 수익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장이 배당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배당을 많이 해줄 동인이 없고요. 시장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가 산업 자체가 추세에 맞아야 됩니다. 추세에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전 안 맞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완전 안 맞진 않은데 근데 주시장이 왜 안 좋냐? 제도 시스템이 개판이니까 그런 거고요. 제도 시스템 개판주의 상당수는 소액주주들은 그냥 정말 개 돼지로 취급받고 있고요. 재계에선 이런 소액주주들을 그냥 회사가 자기가 그냥 증시를 ATM기 하고 싶은데 막 증자할 때 증자 때리고 공시도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막 방해하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날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바꿔놔야지 시장이 잘 되겠죠. 그래서 재계를 대표해서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토론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로 그동안의 그 재계를 방탄 재계화 하려는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 저가 그 모임에 갔었다면은 좀 교양 있게 말했겠죠. 교양 있게 말했겠지만은 좋은 얘기는 안 나갔을 겁니다. 어쨌든 국장 투자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